혹시 아직도 결혼정보회사 가입하는데 횟수제, 기간제 어떤 거 가입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랑 만일에 아주 친한 동생이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를 간다 해도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 받아쓰기 연애공식의 강바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결정사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90%는 이거부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기간제냐 횟수제냐. 오늘 제가 결정사 대표로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횟수제는 말 그대로 정해진 횟수만큼 만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은 3+3, 즉 총 6회 만남에 약 300만 원 정도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 회사는 미차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둬서 내가 먼저 신청하는 경우에는 횟수가 깎이고,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신청해서 나가는 건 차감되지 않는 방식도 있습니다. 기간제는 보통 1년 안에 횟수에 제한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신청을 하든 아니면 상대가 신청을 하든 횟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은 계속 만남이 가능한 거죠. 보통 비용은 횟수제가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결정사가 환불약정 제도라는 걸 두고 있어서 어차피 3회 정도 만나면 환불금은 사실상 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횟수제랑 기간제 중에 뭘 추천하느냐? 저랑 만일에 아주 친한 동생이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를 간다 해도 저는 무조건 기간제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확률 때문이에요. 소개팅하면 교제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5% 되지 않나요? 뭐 남녀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건 10% 내외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즉 소개팅을 10번을 해야지 한 번 사귈까 말까라는 거죠. 근데 사귀면 결혼까지 가냐? 그건 또 별개죠. 오히려 결혼 정년기의 연애는 더 까다롭습니다. 금방 만나고 금방 헤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어쨌든 결정사에서도 보통 2-3번의 교제, 연애를 거쳐서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보통 20번 정도는 만나야 결혼까지 갈 확률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데, 근데 앞에 얘기했던 횟수제 6번만으로 결혼한다?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오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조건이 있는데 그런 사람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횟수제인데. 근데 그거는 본인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가 나를 좋아할 확률도 같이 생각해 보셨나요? 시간은 어차피 속절없이 흐르고 원하는 매칭이 안 되어서 현타로 가는 지름길이 열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우연 내에서도 기간제가 교제율이나 성혼율이 횟수제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횟수제 회원분들이 빠지기 쉬운 바로 심리적인 아주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걸 손가락 접기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회권을 끊었다고 보죠. 그러면 보통 첫 번째 만남이나 두 번째 만남은 호기심에 보통 이제 한두 번 나갑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두 번 나갔죠. 이렇게 2-3번 나가다 보면 뭐야? 2번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2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는 진짜 신중해져야 되겠다. 조건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절대 안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상형을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거절당할 확률도 아주 높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프로필 몇 줄로 그 사람이 정말 내 이상형인지,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인지 저는 100% 아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 만나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직접 나눠봐야 비로소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딱 하나 남았다 라는 심리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좋은 인연을 놓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잘 어울리는 분이고, 이 정도면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이거를 까다롭게 굴면서 거절하시는 분들 제가 현장에서 진짜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공통점이 바로 횟수제의 횟수가 얼마 안 남은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간제에 대해서 흔히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기간제는 무제한이니까 대충 나오는 거 아니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만남에 투자하는 건 바로 돈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거든요. 상대도 이성 만남에 나올 때는 꾸미고 시간 들이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절대 아니에요. 무성의하게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경험을 해봤다, 그거는 기간제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결정사의 미차감 만남이나 스페셜 회원, 아니면 매니저 부탁으로 땡땡씨 이거 한 번만 나가면 다음에 내가 진짜 좋은 사람 소개해줄게, 이거 한 번만 좀 나가주면 안 돼? 식의 매칭 관리 시스템 문제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횟수제가 무조건 나쁜 거냐 잘못된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횟수제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바로 매칭의 난이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확고한 이상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종교, 아니면 뭐 전문직,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특정 등급 이상의 해외대 출신만 선호하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분들, 이렇게 이제 확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횟수제가 낫습니다. 두 번째는 회원분의 니즈랑 객관적인 조건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만남의 성사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양심적으로 기간제보다는 횟수제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 결혼정보회사에서 성원은 결국 확률의 게임이자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기준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정보회사의 커플 매니저님들이 이 사람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보다 경험도 많고 감이 좋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커플 매니저님들이 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회원님들도 만남을 하면서 본인의 이상형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결국에 매니저님들 그리고 회원님들 서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노력들이 저는 성혼이라는 원하는 결과물을 낳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횟수제는 기간제에 비해 제한된 기회 때문에 심리적으로 까다로워지고 좋은 인연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기간제는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율하면서 진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만남과 노력이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꼭 원하는 결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